안녕하세요. 러프머스트노의 조우성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했던 사건 중에 하나를 설명을 드리면서 이 계약을 해제한다. 계약을 끝내는 걸 해제라고 하죠. 계약 해제할 때 상당히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걸 놓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걸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제는 상대방에게 잘못이 있을 때 일방적인 통보를 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시키죠. 그만큼 일방적이고도 강력합니다. 그리고 먼저 계약한 사람과의 관계를 먼저 끝을 내야 이제 다음 사람하고 계약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앞선 관계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고 다음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 이중계약 비슷하게 돼가지고 골치 아파집니다. 자, 어떤 사례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김대리. 오늘의 주인공은 김대리입니다. 김대리는 회사가 마음에 들었어요. 자기 다니는 회사가 뭐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은 아니지만 탄탄한 중소기업이고 무엇보다 이 법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본인 혼자였어요. 직제상으로는 김대리 위에 총무팀장이 있었지만 팀장님은 법무 업무를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회사의 중요한 법무 업무, 예를 들어서 뭐 계약서 검토, 통보서 작성, 채권 회수 이런 것들의 실질적인 최종 책임자는 김대리 본인이 다 하는 거죠. 다소 부담스러운 점도 있지만 최종 책임을 지고 일을 처리한다는 것이 그만큼 뿌듯한 일이었습니다. 자, 근데 어느 날 김대리 휴대폰에 처음 보는 전화번호가 떴어요. 받아봤죠. 김대리 반갑네. 아주 실력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나 박 회장이야. 회장님? 김대리가 회사에 입사한 지 5년이 넘었지만 이 회사 오너인 박 회장을 실제로 본 것은 딱 한 번이었거든요. 그것도 먼 발치에서. 박 회장은 뭐 회사 주식 한 80%를 보유하고 있는 실질적인 소유주죠. 그리고 회사의 이제 대표이사는 박 회장의 큰 사위입니다. 김 대리는 이제 박 회장이 좀 보자 그래가지고 대표이사실 옆에 있는 접견실로 갔어요. 박 회장이 김 대리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회사 일로 바쁠 텐데 내가 개인적인 부탁을 좀 해도 되겠나? 김 대리는 군기가 바짝 든 목소리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답했죠. 그래, 내가 김포에 땅이 좀 있는데 이번에 그걸 살려는 사람이 있어서 말이지. 나도 더 늙기 전에 적절한 가격에 팔아버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물론 공인중개사가 끼어 있기는 한데 계약서 작성, 또 돈을 받는 것 뭐 이런 것들을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기고 싶었는데 말이야. 우리 사위가, 우리 최 대표가 자네를 추천하더군. 아주 실력이 좋다고 말이야. 김 대리는 되게 뿌듯했죠. 역시 대표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있구만. 자, 뭐 부동산 파는 거야 별로 어려운 일 아니죠. 이미 사겠다는 사람도 있고 이번에 회장님 일을 잘 도와드리면 회사 내 입지도 더 좋아지겠다 이렇게 기대가 됐죠. 자, 김 대리는 이제 박 회장님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아서 대리인 자격으로 그 김포 땅을 사려는 윤영복 씨를 만났습니다. 매수인과 매도인 간에 합의한 금액은 10억이었어요. 그래서 김 대리는 작성해둔 계약서 초안을 윤영복 씨에게 보여줬죠. 총 매매 대금은 10억인데 계약금은 1억, 그 다음에 중도금은 계약 후 한 달 뒤에 6억, 잔금은 1개월 후에 3억, 뭐 이런 식으로 받겠다. 그러니까 1억, 6억, 3억. 뭐 그 이외의 계약 조항은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 계약서하고 비슷했습니다. 이 살려는 윤영목 씨도 계약서 내용에 별 이의를 달지 않았어요. 그날 바로 계약을 체결하고 김 대리는 윤영복 씨로부터 계약금 1억 원을 자기압수표를 받았습니다. 순조롭죠. 자, 그로부터 한 달 뒤에 윤영복 씨는 이제 박 회장 계좌로 6억을 입금했어요. 총 7억이 들어왔죠. 이제 잔금 3억만 받으면 거래는 완성됩니다. 자, 근데 이제 잔금 기일을 일주일 앞둔 2015년 3월 26일경, 잔금기일 일주일 남았어요. 윤영복 씨가 김 대리에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대리님 정말 죄송한데요. 잔금기일을 조금만 좀 밀어주시겠습니까? 어디서 돈이 들어오기로 했는데 막 거기서 날짜를 조금 더 달라고 하네요. 이렇게 잔금 이 3억을 지금 다 준비를 못한 것 같아요. 김 대리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제가 함부로 결정할 수는 없고요. 제가 회장님한테 한번 여쭤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며칠까지 미루면 되랍니까? 예, 한 2주일만 좀 늦춰주십시오. 뭐 이런 일은 흔한 일이죠.
그러니까 김대리도 네 알겠습니다. 뭐 그러면 다음 잔금기일은 3월 26일에서 2주 뒤니까 한 2015년 4월 16일 막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회장님께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박 회장은 김대리 보고를 받고 뭐 그 정도 늦어진다는 건 이해해줘야 되지 않겠냐? 뭐 그럼 계약서를 다시 쓰지 뭐. 김대리는 뭐 계약서 전체를 다시 쓸 필요는 없고요. 간단하게 추가 합의서 써가지고요. 당초 계약서상의 잔금 일자를 미뤄서 2015년 4월 16일로 변경한다. 요래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 회장이 그래? 뭐 그건 알아서 해. 그래서 김대리는 잔금 날짜를 4월 16일로 미룬다고 하는 추가 합의서를 작성해서 윤영복 씨한테 도장을 받았습니다. 자, 그로부터 며칠 뒤에 김 대리는 박 회장의 전화를 받았어요. 박 회장은 좀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김 대리, 약간 다른 상황이 발생했네. 김 대리가, 무슨 일이지? 회장님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아니야. 이거 오히려 좋은 일인 것 같은데 말이야.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 박 회장의 땅을 사고 싶은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한 거예요. 제3의 인물이. 부동산 개발업자인데 이 땅을 15억에 사겠다라고 제안한 거예요. 그 중개업자 말 얘기가 말이야. 내가 10억에 판 거는 너무 헐값에 판 거라고 하더구만. 이 개발업자는 내 땅에 뭐 요양병원을 짓는다? 이렇게 하면서 이게 사업 계획서도 보여주던데,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말이야. 그 요양병원의 그 장례식장 있잖아. 그게 돈이 되는데 그 지분 일부도 내한테 주겠다는 거야. 이 되게 괜찮은 제안이지. 사실 이 사람이 우리한테 목을 매는 이유가 김포 쪽에 우리 땅만한 입지가 없다네. 김 대리가 들어보니까 되게 좋은 제안이 좀 빨리 들어왔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윤영복 씨랑 이미 계약이 됐잖아요. 좀 아쉽다 그 생각하니까 이제 회장님이 그래서 말인데 그 윤영복 씨하고 그 계약을 엎어버릴 수 없나? 내가 받은 계약금 있잖아. 그 1억 원을 더블 주고 2억 원을 위약금으로 주면 되지 않나? 뭐 그렇게라도 하고 싶은데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법리적으로 보면 만약에 윤영복 씨로부터 계약금만 받았다면 이미 받은 계약금의 더블을 주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계약금 받고 지금 중도금까지 받았잖아요. 이 중도금까지 받은 상태에서는 이런 식으로 계약금 더블 주고 계약 해지 못 하거든요. 그래 김 대리는 좀 이런저런 생각해 보다가 회장님 이러면 어떻겠습니까? 이 윤영복 씨가 이번 잔금일까지 지금 잔금 마련한다고 말은 하는데 제가 볼 때 그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 잔금일까지 잔금 마련하지 못하면 그때 바로 계약 위반이 되기 때문에 지난번처럼 우리가 이렇게 연기해 주지 말고 바로 계약 날려버리는 거예요. 계약 해제 통보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윤영복 씨 잘못으로 계약이 해제되는 거기 때문에 뭐 우리가 계약금 돌려줄 필요도 없고요. 우리가 인마이 포켓 하면 되고요. 계약은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박 회장이 그래 그런 방법이 있구만. 결국 윤 씨 그 양반이 잔금을 준비 못하는 게 최선이네. 아이고 김대리 자네가 내 때문에 고민이 많구만. 이번에 일이 잘 해결되고 또 개발업자하고 15억 원의 계약이 되면 내가 자네한테 보상금을 좀 주고 싶네. 한 2%쯤 내가 사례금으로 주고 싶으니 사양하지 말게. 2%? 2%? 15억이 2%? 3천만 원? 오! 이런 고마울 때가 김대리 입장에서는 예상외의 보너스도 받을 수 있고 회장님한테 인정도 받을 수 있고 꼭 먹고 알 먹고 이제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하자 생각했죠. 어떤 기도? 윤영복 씨가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도록. 자, 2015년 4월 15일 즉 윤영복 씨가 잔금을 주기로 한 전날이에요. 윤영복 씨가 전화가 탁 온 거예요. 김 대리는 침을 꼴깍 삼켰죠. 뭐라고 얘기할지 윤 씨가. 김 대리님, 이거 뭐라 말씀드려야 될지 제가 잔금을 준비해 보려고 했는데 한 며칠만 더 말미를 주십시오. 곧 돈이 됩니다. 지난번에 돈을 받을 곳에서 기어이 펑크를 내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신청했는데 그게 절차상 며칠 걸린다네요. 잔금기일이 우리가 2015년 4월 16일이잖아요. 한 4월 20날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요래 말을 하는 거예요.
김대리 오호 속으로 쾌재를 불렀죠. 하지만 상대방은 눈치채지 못하게 최대한 신중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요. 회장님하고 협의 후에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해놓고 박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기쁜 소식을 전했죠. 박 회장도 반가워했습니다. 김대리,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 거요? 예, 내일이 잔금기일이니까요. 모레 오전에 바로 우리가 당신이 잔금기일을 어겼으니 당신의 귀책 사유로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해지한다. 당신이 건네준 돈 중에 계약금 1억 원은 위약금으로 우리가 몰취하고 중도금은 돌려줄게. 이런 계약 해제 통보서를 발송하면 계약은 날아갑니다. 오, 깔끔하구만. 그러면 그렇게 바로 진행해주게, 김대리. 아이고, 자네랑 일을 하니까 이게 일이 술술 잘 풀리네. 자, 다음날 김대리는 윤영복 씨한테 보낼 계약 해제 통보서를 작성했어요. 내용은 이런 내용이겠죠. 1. 귀하는 합의한 계약 잔금일자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했다. 2항. 따라서 귀하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서 제9조에 따라 계약을 해제한다. 3.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1억 원 우리가 위약금으로 몰취하고 중도금 6억 원은 바로 반환해 주겠다. 이렇게 딱 쓰고 잔금기일이 지나자마자 바로 그 다음날 통보서를 발송했어요. 통보서가 가니까 윤영복 씨가 전화를 해서 김대리한테 이런 범위 어디 있느냐,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얘기를 했죠. 하지만 김대리는 저는 그러고 싶은데 회장님이 도저히 설득이 안 됩니다. 이러면서 완곡히 거절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1차 계약 날려버리고 며칠 후에 김대리는 그 박 회장 땅을 사겠다라고 하는 그 부동산 개발 회사 있잖아요. 그 권 사장을 만났죠. 아주 야심만만한 젊은 사업가였습니다. 그리고 박 회장으로부터 전해 들었던 그 요양병원 프로젝트도 이렇게 받고요. 그래서 김대리는 권 사장과 새로운 부동산 계약을 작성했습니다. 총 매매 대금 15억 원. 그 제1계약보다 5억 원이 늘어난 거죠. 그 계약금 1억 5천, 중도금은 한 달 뒤에 8억 5천, 잔금은 또 그로부터 한 달 뒤에 5억 원. 야, 불과 한 달 만에 5억 원이나 더 비싸게 땅을 팔게 되었으니까 박 회장님은 흡족해 했죠. 그리고 아까 그 윤영복 씨가 돈을 제대로 안 가져왔기 때문에 그 위약금 1억 원까지 입마이 포켓하게 되었으니, 자, 이 얘기를 전해들은 회사의 대표이사, 그러니까 박 회장의 사위가 되겠죠. 대표이사는 따로 김대리를 불러 칭찬했어요. 장인어른이 말이야, 실력 있는 사람 소개했다고 좋아하시더라. 김대리가 내 체면도 살린 셈이야. 마지막까지 잘 부탁하네. 김대리는 자기도 모르게 어깨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 뭔가 되게 순조롭죠. 뭔가 불안함이 엄습하지 않습니까? 자, 이제부터 이제 사건의 시작입니다. 권 사장이 중도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아침, 김대리는 박 회장의 다급한 전화를 받았어요. 김대리, 이게 무슨 일인가? 아침에 그 요양병원 한다는 권 사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말이야. 내 땅에 윤영복이가 처분금지 가처분을 해놨대. 그게 등기부에 표시가 됐대. 이래 처분금지 가처분이 되면 땅을 권 사장에게 못 넘기는데 권 사장이 지금 난리다 난리. 자기 사업에 큰 차질이 생겼다고.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순간 김대리 머리가 하얘지죠. 처분금지 가처분? 이 처분금지 가처분은 그 땅에 권리가 있는 사람이 그 땅을 딴 사람에게 넘기지 말라고 해두는 이런 처분이거든요. 근데 잔금 준비 못해서 계약을 해제당한 윤영복 씨가 대체 무슨 권리로 처분금지 가처분을 한다는 거지? 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당장 법원으로 뛰어가서 처분금지 가처분 기록을 복사했어요. 그리고 윤영복 씨의 논리가 무엇인지 알아봐야 했습니다. 자, 시간과 장소가 바뀌었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김대리가 제 후배거든요. 쌍무계약 해제할 때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지게 하려면 우리 채무를 이행한다는 의사표시를 했었어야지.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완전 후배 김대리는 새파랗게 질렸죠. 무슨 방법이 없겠느냐, 물상에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자, 아까 윤영복 씨가 결국 잔금을 준비하지 못했죠, 날짜에. 그건 물론 윤영복 씨 잘못이에요. 그러면
박 회장 입장에서는 윤영복 씨한테 당신이 말이야 약속을 못 지켰으니 내 계약 해제한다 이 통보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부동산 매매 계약은 쌍무계약, 쌍으로 이렇게 fair, 의무 서로 쌍으로 의무를 지고 있는 거죠. 즉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쌍무계약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그게 어떤 의무인데 사는 사람, 매수인은 돈을 지급할,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겠죠. 그럼 매도인 파는 사람은 돈을 받음과 동시에 등기 이전에 관련된 서류를 넘겨줄 의무, 이게 동시 패션으로 진행돼야 돼요. 이걸 동시 이행관계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뭐가 빠져 있느냐? 아까 박 회장 측에서, 즉 박 회장을 대리하는 김 대리가 이 계약을 해제할 때 그냥 당신이 말이야 이렇게 해서 잔금 안 냈지? 해제해. 이게 아니고 요거 플러스 뭘 해야 되느냐? 우리는 말이야 이미 등기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다 구비했고 이를 넘겨줄 준비를 마쳤다. 요 말을 쓰든가 안 그러면 이 서류가 다 우리 공인중개사한테 다 맡겨놓은 상태다. 요 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즉 나는 내 할 일을 다 했는데 말이야. 당신은 당신 할 일을 다 못했으니 이 계약을 해제한다. 요런 그 모양을 갖췄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여기 봐봐. 에? 네가 지금 윤영복 씨한테 보낸 계약 해제 통보서에는 당신이 잔금을 준비하지 못했다. 요것만 표시돼 있잖아. 요 밑에다가 한 줄로 매도인 측, 즉 박 회장 측은 이미 등기 이전에 필요한 일체 서류를 다 준비해서 이를 넘겨줄 준비를 하고 있다. 요 문장만 썼어도 이 효과가 있는 건데 지금 이게 불완전한 해제 통보가 되었잖아. 어머나. 아니 계약 해제 통보서에서 필요한 한 줄이 빠지는 바람에 그놈의 한 줄 때문에 계약 해제는 효력이 없는 것이 되었고 결과적으로 이 제1계약 박 회장과 윤영복 씨의 계약은 그냥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마치 그 부인이 첫 번째 부인하고 이혼했다 생각하고 두 번째 부인을 맞아들여 살고 있는데 그 이혼이 무효라면서 첫 번째 부인이 다시 짐을 챙겨 안방으로 들어온 그런 형국이에요. 자, 그 뒤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윤영복 씨는 나랑 계속 계약해야 됩니다. 계속 주장을 했죠. 그리고 부동산 등기부상에 처분금지 가처분이 계속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 두 번째 매수인인 권 사장도 난감했던 거예요. 권 사장 입장에서는 금융기관에 이 땅을 보여주고 이 땅이 자신에게 넘어올 거를 전제로 대출을 받으려고 그랬는데 이 땅이 지금 못 넘어오게 된 거잖아요. 1차 매수인인 윤영복 씨가 처분금지 가처분을 걸어놨기 때문에 결국 권 사장은 도저히 자기는 이익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시간이 너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박 회장 당신 쪽이 계약을 위반했으니까 그거를 이유로 계약 해제 통보를 한 거예요. 자, 그럼 어찌 됩니까? 박 회장은 계약금을 1.5억을 받았는데 그 2배인 3억 원을 위약금으로 권 사장 측에 물어줘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윤영복 씨는 시간을 좀 벌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잔금 3억을 못 내고 있었는데 그 3억을 어디서 구해가지고 결국 10억 원에 그 땅을 넘겨받아갔죠. 결과적으로 박 회장은 처음과 같이 그냥 10억 원에 그 땅을 판 거예요. 하지만 박 회장 머릿속에는 이 땅을 15억에 팔 수 있었는데 그 차액 5억 원을 날렸다고 생각했겠죠. 그리고 권 사장한테 위약금으로 3억을 줬으니까 생돈 1.5억을 더 추가로 챙겨준 거잖아요. 이래저래 자기 머릿속에는 6억 5천만 원 정도의 손해를 봤다는 계산이 된 거죠. 김대리 회사 생활 그 뒤에 어땠겠습니까? 단단히 화가 난 박 회장은 그래 실력 없는 친구가 말이야 법무 담당자로 있으면 회사 말아먹겠다 야 그러면서 대표이사한테 말했고 대표이사도 장인 어른이자 오너의 등살을 이길 수가 없었죠. 결국 김대리는 그 회사를 나올 수밖에 없었고요. 그 뒤로 한 2년 좀 아주 힘들게 구직 생활하다가 지금은 다른 기업에 가 있는데요. 자, 이 사례에서 본 것처럼 우리가 계약을 해제할 때 그냥 네가 이거 잘못했으니까 끝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부동산 매매 계약 같은 경우에는 나는 내 할 짓을 다 해야 되는 이게 쌍무 계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계약 해제를 할 때 상대방에게 통보서를 보내는 일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는 해제됐다고 생각하고 제2계약으로 가버렸는데 나중에 그 제1계약이 살아나 버리면 대단히 난감해지거든요. 그래서 계약 해제는 절대 우습게 보면 안 된다. 제대로 봐야 되고 전문가에게 한 번쯤 물어보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로펌머스터노우의 조우성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